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에게 이혼하자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혼은 못 해주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혼할 마음이 정말 없는데 상대방이 나는 증거는 다 모아놨다, 이혼할래 안 할래 라고 해서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될까 라고 고민돼서 이 영상 클릭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 모으는 방법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이혼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지옥 같아서 상대방도 내 방과 같겠지 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이대로가 편해, 이혼을 하고 싶으면 네가 소송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경우, 이혼을 하면 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이혼을 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결국에 나는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죠. 판사는 부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데요. 이 증거를 보고 이 부부는 결혼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추측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출되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혼 소장을 내서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고가 되죠. 우리나라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장을 내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에 대한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입증하라. 즉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소송을 제기한 당신이 전부 다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 소장을 냈을 때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중에 맞는 증거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외도죠. 부정행위, 외도가 인정이 되려면요, 상대방이 바람폈어요 이런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인정이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대상,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해서, 또는 블랙박스 안에 녹음을 통해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 정도의 묘사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사님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면, 그리고 제3자의 통화를 몰래 들었다면, 몰래 듣고 이것을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여러 가지 형사적 문제에 저지른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서로 감정이 정말 나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상대방한테 벌금형 전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증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해서 배우자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 배우자가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찍었다, 그 사진을 내는 것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직접 찍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모텔, 언제 들어가는지 내가 봤지만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텔에 CCTV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모텔에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그 CCTV를 입수받아야 돼요. 왜냐면 모텔에 들어가서 CCTV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모텔에서는 경찰관 대동하지 않으면 저희 못 보여드립니다 라고 할 것이고, 경찰관은 이게 형사적인 범죄가 되지 않으면 본인들은 출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적으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CCTV를 입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에 못 견뎌서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제가 소송을 하면 정말 저도 참 귀를 찢고 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쌍소리를 서로 부부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거를 20년간 들었다. 정말 나는 이걸 모욕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20년간 들어왔던 녹음 파일이 없다면 이것을 20년간 들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못 견뎌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최소한 1년치 정도는 직접 녹음을 다 해오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녹음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휴대폰 녹음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을 할 때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형 녹음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항상 몸에 들고 다니면서 그 녹음을 수집하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부득이 나는 휴대폰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 녹음이 끊기지 않도록 휴대폰에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시고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행의 경우에는요, 상해 진단서를 끊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해 진단서에 그 상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재되는 것이 좋고요. 말하자면 내가 남편한테 어디를 맞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다거나 그런 것을 이유로 왔다라는 소견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내역인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경찰서에 가면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경찰에서는 기록 보존 기간이 통상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으셔서 추후에 이혼 소송에 가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 이게 이혼 사유가 정말 많아요. 상대방의 섹스 거부로 인한 이 부분이 이혼 사유로 참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참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3년 전부터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더라도 가사 조사를 할 때 당신이 한 6개월 전에 술 취해가지고 그때 부부관계 했지 않냐 라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누가 입증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녹음이나 카카오톡 증거를 미리 좀 많은 기간을 모아 오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1년 전에도 나랑 하기 싫다고 해서 그때도 안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부해서 현재까지도 안 했잖아. 그런 이유가 뭐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를 답변을 했다 라든지 그렇게 한 답변이 단 1회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를 해왔다. 내가 어떤 회유를 했지만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해왔다 라는 증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출산을 한 이유라든지 몸이 아픈 경우에는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가 좀 빈번하지 않은 황혼 부부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빈번하지 않아서 성관계가 없이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았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부부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불현듯 이혼 소장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증거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이 유책하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혼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유가 원고에게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서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혼 기각만이 목적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회복, 상대방과 다시 잘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그 증거를 어디까지 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증거를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다 냈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를 보고 충격 먹어서 역시 나는 피고와 못 살겠다라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그 파탄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혼 사유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가 유책하지 않다는 증거를 내서 반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올린 이혼 기각에 관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2년간 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증거를 언제 내어야 사건에 유리하게 판단이 날 수 있겠는지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증거는 다 똑같이 모았는데 어떤 변호사는 이 증거를 내서 승소하고 어떤 변호사는 이 증거를 내지 않아서 패소했다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박리나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나한테 꼭 맞는 이혼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한 영상 한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